제가 최근에 서울에 10억 이하 건물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게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없나요? 장사를 할 만한 자리로 10억 이하 건물 많이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이런 소액으로 살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10억 이하 건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지방 건물을 보고 분석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지역은 대구입니다. 동대구역 KTX 인근에 있는 건물이고 최근 한 2, 3년 만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저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KTX나 교통편이 좋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입지가 좋고 젊은 친구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조성이 되는 냄새가 나는 곳들을 찾으러 다니는데요. 여기가 딱 이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뭐냐면 매매가 된 시기와 그 다음에 매매가를 보여줍니다. 옛날에는 이 동네가 시세가 어떻게 돼? 하면 등기부 등본을 다 떼봤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프로텍트까지 들어가면 몇 년도에 얼마에 팔렸고 총액도 있지만 단가로도 표현이 돼요. 얘는 24년 4월 달에 13억에 팔렸는데 단가는 평당 2,500이다. 최근에 거래된 게 이 동네에서 평당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소트 기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이 동네에서 거래된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2,500이고 여기가 2,200 평당, 여기 평당 1,900이라면 이 동네 시세는 한 2,000에서 2,500 정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 건물이 평당 한 1,800에 나왔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겠죠. 근데 요런 건물들이 평당 3,000, 3,500에 나왔어. 사야 될까요? 고민을 해봐야죠. 근데 이 동네가 정말 갑자기 떠서 막 올라가는 지역이라면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이거는 시세보다 비싸다. 그죠? 그럼 결국에는 감정평가가 나올 때도 이런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감정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나 그 동네를 파악을 할 때 이렇게 최근 3년 이내에 실거래가 많이 있는지, 얼마에 팔렸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면 여기 색깔 이렇게 들어간 거 있죠. 여기가 맛집이 등록이 되어 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이런 데는 뭐예요? 주택이잖아요, 다. 그죠? 근데 이런 데는 상가들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 여기가 계속 라인들이 연달아 쭈루룩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보는 KTX 인근에 뭔가 변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물은 여기 와쇼이라는 건물입니다. 24년 7월 달에 계약을 했고 아직 잔금 안 친 것 같아요. 평당 2,200인데 총액이 6억 8천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슬슬? 자, 보시면 이렇게 코너 건물입니다. 6억 8천이고 좀 내려가 보시면 땅이 30평이고 평당 2,282만 원입니다. 한 평당 금액이요. 쭈루룩 내려가 보면 밸류맵이 좋은 게 과거의 시세를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5억 1천인데 6억 8천. 거의 33%가 증가했구나. 지방에서도 꾸준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제 층별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디스코에 가서 이거는 30평인데 건축 면적은 17평이고 연면적이 44평이래요. 생각보다 연면적이 이제 큰데 2층이 아쉽네요. 4평. 그리고 1층이 17평이에요. 그리고 지하 1층이 지하 1층이 23평이네요. 이게 커요. 그래서 월세를 지하도 잘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인지 좀 볼게요. 이런 건물입니다. 어때요? 솔깃하죠? 6억 8천이에요. 6억 8천. 이 건물의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형 전.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년 전에는 이런 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보시면 1년 전만 해도 여기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가려졌는데 지금 뻥 뚫렸죠. 건물의 사실 가시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분양 모델하우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길을 주차도 해야 되니까 길을 트면서 여기 사가지고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네가 이게 확 살아버렸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지하 1층, 1층, 2층 있었잖아요. 근데 2층이 작은 건 좀 아쉬워요. 하지만 여기 경사를 끼고 여기 지하 1층 있잖아요. 지하 1층이 보통 1층으로 들어가서 내려가야 1층인데 지하 1층인데 여기는 지상에 맞닿아 있죠. 이런 건물들이 사실은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1층 임대료, 여기도 거의 1층 임대료. 근데 재밌는 게 뭐죠?
땅이 30평인데 여기 1층이 17평이잖아요. 그러면 지상은 건폐율, 용적률 해갖고 50에서 60%밖에 못 지어요. 근데 지하는 그거 안 봅니다. 30평이지만 지하가 20평이 넘었잖아요. 3종 일반 주거면 뭐 50 정도 될 텐데 여긴 거의 70%예요. 70%. 그럼 면적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액으로 살 수 있어서 임대료가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1층이랑 지하 1층 확실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힙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되게 잘 받을 수 있다. 좀 더 길을 가볼까요? 예. 어때요? 얘네들도 과거를 보죠. 과거가 어땠나?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동네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몇 년 전으로 들어갔죠? 불과 2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KTX 생기고,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 들어오고 하면서 계속 뭔가 사람들이 유동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 인근에 이런 곳들이 생기고, 사실 KTX 주변에 이렇게 하나둘씩 생기는 지방에 생기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조용히. 이런 걸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6억 8천이면 얼마 있어야 되죠? 80%로 가정을 하면 5억 4천을 대출 받으면 내 돈은 1억 4천. 취득세, 부동산 수수료 이런 게 한 6% 정도 돼요. 그러면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1억 8천이면 이 건물을 사서 임대를 줄 수 있어요. 여기에서 4%로 금리를 가정을 하면 월 이자가 180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1층, 2층, 그리고 2층도 로프탑도 잘 쓸 수가 있거든요. 180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장사하는 입장이다, 그럼 제가 이거 사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뭐 2억이 안 됐잖아요. 여기 어차피 보증금 빼면 더 빠져요. 1억 8천에서. 그러니까 이건 임대로도 좋고, 내가 인테리어 비용이랑 1억 8천 정도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거보다 사실 더 낮은 금액들도 지방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볼 때에는 이렇게 오픈업이라고 있어요. 오픈업에 들어가면 이 동네에 매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이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옆에 건물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RTT라는 일식 전문점이 4천을 찍어요. 네. 여기도 보면 여기 심지라는 데가 좀 유명한 곳인데 여기도 3천에 4천 찍습니다. 그러면 월세 뭐 1, 200 정도인데 3, 4천 찍으면 상당히 많이 찍는 거예요. 여기 장사할 만하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서 그 동네 매출도 알아볼 수 있지, 시세도 알아볼 수 있지, 그동안 어떻게 거래되는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할 수 있고 미리 선점해서 그 건물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약을 하면은 지방에서도 10억 이하는 당연히 더 많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 곳에는 상점들이 계속 들어와요. 3억 안 되는 돈으로 내 건물에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줘도 좋다. 밸류맵, 디스코, 오픈업까지 들어가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주변의 건물들도 꼭 찍어서 내용들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물 하면 막 10억, 20억, 30억 내가 어떻게 건물주가 돼?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정말 아는 만큼 보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꼭 어느 장소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맨날 월세만 내고 할 게 아니라 내 건물에서 정말 편하게 장사를 하자는 게 저희 이야기예요. 11월 27일 수요일 8시부터 무료로 라이브를 진행을 합니다. 건물을 사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 소액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끝나고 나서는 Q&A를 할 겁니다.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유튜브나 강의보다 더 좋은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11월 27일 무료 라이브에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핵심 노하우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돈깨비였습니다.